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 메리놀병원 이비인후과 정태원 과장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고 실시간 상담도 진행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라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로고 나가는 동안 봐주셨어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정면에 보이는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면역병원 이비인후과 정태영입니다. 네. 화면도 너무 잘 나오고 네,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안심하시고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비염. 사실 제 주위에도 비염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많고 저도 살짝 뭔가 콧물이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먼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알레르기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면 우리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비염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콧물이 나면 비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정확하게 비염이라는 것은 코 점막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들이 생기는 것들이 하루 또는 하루에 1시간 넘게 생기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네. 비염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런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 외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을 알아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네. 이런 원인 물질과 인과관계가 이제 증명이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은 보통 이제 물처럼 흐르는 콧물이 있다거나 코가 막힌다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손으로 코를 막 비빈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 네. 혹은 간혹 환자들이 이제 눈을 너무 많이 비벼서 눈앞이 검어진다거나 손바닥으로 코를 막 비벼서 코에 주름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그런 증상들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비염은 왜 발생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중에는 가장 흔한 것들은 국내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꽃가루라든지 개털, 고양이 털, 바퀴벌레, 곰팡이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면 되게 이런 것들은 소위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요. 선진국병이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잘 없었었는데 네. 저희 이제 이런 생활 습관들이 소고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도시하고 농촌을 비교해봐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알레르기성 질환의 빈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 것들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소고화된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오염, 흡연, 대기오염, 이런 황사 이런 것들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몇 가지 증상을 겪고 '아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구나.' 짐작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런 증상들, 콧물이 줄줄 흐른다거나 코가 막힌다거나 코를 자주 비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코 안을 보게 되는데 코 안을 봤을 때 보통 코 점막이 하얗게 보이면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의심은 하게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이제 확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요. 요즘에는 피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규명을 하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 알레르기를 치료하러 병원에 가면 약을 많이 처방을 해 주시는데 네. 꼭 병원에 가서 진단까지 받아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약밖에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을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원인을 물질을 밝히고 또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동반된 질환으로는 천식이라든지 코 안에 물혹이 있거나 혹은 코 점막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 같은 병들이 동반돼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꼭 방문을 해서 코 점막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소아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이게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생생정보 메리놀병원 이비인후과 정태영 과장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질문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네. 야생화 님이요. 코 세척하는 제품이 있던데 도움이 되나요? 여쭤봐 주셨어요.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코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되게 알레르기성 비염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지만 부비동염 혹은 충농증이라는 부비동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세척을 하면 그 원인 물질들을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에 나타나는 증상들,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코 세척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코 세척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코 세척이 도움이 좀 된다고 하니까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그 약물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쭈려고 하는데 경실 대리사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비염약을 장기로 증상이 없을 때도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아님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보내주셨는데요. 보통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게 약물 치료라서 좀 여쭤봐 주신 것 네.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비염약을 먹는 거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이기 때문에요. 내가 알레르기를 체질을 바꾸는 치료가 아니라서 증상이 있을 때만 드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증상이 경해지거나 이 질병이 약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 신호가 보인다거나 혹은 증상이 있을 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네. 증상을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약이 그러면은 종류가 제가 또 알기로는 뭐 증상을 예방하는 것, 억제하는 걸로 좀 나누어진다고 하던데.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보통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도 있고 그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약물, 특히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은 네. 증상을 억제하는 약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반 약국에서도 팔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야 되는 약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쓸 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졸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먹었을 때 너무 졸리고 학업에 지장이 있고 해서 약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처방받아야 되는 약들 중에는 처방받아서 살 수 있는 약들 중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작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오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약물적인 치료 외에도 또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재채기나 콧물이 나는 증상들은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수술로 체질을 바꿀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나타나는 증상들, 코막힘이 있다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내원하는 환자들 코 안을 보게 되면 코에 살이 굉장히 커져 있다든지 코 비중격이 휘어져 있다거나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더 심하게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되게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정말 진작에 할 걸 수술을 내가 왜 참고 살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꼭 알레르기성 비염을 혼자 그냥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와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완치가 되기보다는 증상을 호전을 시키고 생활하기 좀 더 편하게 하는 그런 종류라고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완치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면역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면역 치료요? 면역 치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내가 원인 물질이 있다고 치면 그 진먼지 진드기를 아주 소량부터 조금씩 넣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환자 면역 항원 물질에 따라서 면역 치료가 개발이 돼 있는 면역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개발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사를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쇼크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경구약으로 먹는 약으로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제품에 따라서는 매일 먹는 이런 면역 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면역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잘 이렇게 개발된 이런 면역 치료 중에 유일한 항원은 진먼지 진드기거든요. 진먼지 진드기에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역 치료를 할 때 대개 이제 성인보다는 소아한테 많이 권유를 하게 되는데 네. 면역 치료를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6개월, 뭐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매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생활 습관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성인들보다는 소아에서 부모님이 챙겨줄 수 있는 소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또 놔뒀을 경우에 천식으로 가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면역 치료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최혜경 루치아님이요. 항상 이맘때면 콧물로 고생을 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그 알레르기 비염 실생활에서 좋은 습관이 없는지요? 여쭤봐 주셨어요. 이 끝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방법과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런 알레르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이 아까 언급했듯이 진먼지 진드기거든요. 이 진먼지 진드기를 공중에서 날아다니거나 침구류에 섞여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가족들이 협력을 해서 환경적인 개선을 하는 것들이 예방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꽃가루가 유행하는 철에는 외출을 삼가한다거나 외출한 후에는 본인 청결하기 위해서 양치질 샤워를 하거나 또 진먼지 진드기의 원인인 경우에는 실내를 청결히 하고 카페트라든지 작물로 된 소파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 가죽으로 바꾼다거나 또 침구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자주 씻어 빨아주고 햇볕에 말려주면 좋은데 그게 힘들면 항진먼지 진드기 커버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보통 25도, 습도가 80% 넘어가게 되면 진드기가 되게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예방하는 약들이 있긴 한데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꽃가루가 유행하기 전에 미리 약을 먹으면 이런 그 시즌이 있는 경우 시즌을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약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 전에 와서 미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예방을 하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조금 궁금한 얘기였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새싹으로 3015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알레르기 비염이면 자식이 또 이게 유전으로 비염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여쭤봐 주셨거든요. 혹시 비염도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유전적인 원인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 부모가 알레르기성 비염일 경우에 자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50%거든요. 부모가 두 분 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75% 정도에서 자식한테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염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알레르기성 한해서, 비염에. 네. 또 오늘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또 알아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메리놀병원 이비인후과 정태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